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근무하는 박종한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세션에서 제가 이제 소개드릴 것은 저희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오픈스택 인스톨러인데요. 저희가 왜 그 오픈스택 인스톨러를 개발했는지, 그리고 오픈스택 인스톨러를 저희가 만든 인스톨러를 이용하면 어떤 면에서 좋은지,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는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컨테이너에 관련한 솔루션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NFV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NFV 중에서도 실제 ETSI 스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텔코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발표했던 자료인데 NFV 쪽은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실제로 IT 클라우드 대비 NFV는 뭐 VNF가 있고, 그래서 VNF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VNF에 따라 이제 성능을 최대화하려면 오히려 인프라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전 시간에 혹시 이제 키노트 들으셨는 알겠지만 저희 팀장님이 IT 클라우드와 텔코 NFV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한 자료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이제 그 IT 클라우드와 텔코 NFV를 실제 운영 관점, 설치와 운영 관점에서만 한번 나눠봤습니다. IT 클라우드는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 한번 구축하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들고 계속해서 그걸 유지 보수하고 필요하면 이제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하죠. 그래서 한 지역에 하나 정도 이렇게 있는데, 한국에는 뭐 하나 정도 있을 텐데요. 텔코 NFV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지금 한국 안에서도 텔코 NFV를 위한 오픈스택 클라우드는 수십 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루에 뭐 몇 개씩 만들었다 지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만들었다 지우는 것은 개발용 또는 테스트용 아니면 BMT용 이런 거겠지만은,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구성을 하고 다시 지우고, 그리고 또 서버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자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설치 자체가 많은 그 어려움에 따르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각 국사들이 있던 곳, 통신사의 국사들이 있던 곳에 안테나로 인해서 이제 안테나가 그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각 국사들이 전국에 있고, 거기에 각각의 이제 오픈스택 클라우드가 들어가거든요. NFV를 위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KT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이제 평창에서 했었잖아요. 거기도 뭐 그 평창에 평창에 있는 국사에 아마 구축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5G가 되면 그건 더 심각해질 텐데요. 이제 제주도에도 아마 저런 국사가 몇 개씩 생길 테고, 전국에 뭐 부산, 울산 등등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모든 전국을 다 다니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만 해도 이 정도인데 미국, 인도, 중국 이렇게 넓은 데로 가면 이제 이건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매번 설치하러 다니려면 사람이 가서. 그래서 이런 모든 국사의 NFV 시스템, 즉 오픈스택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에러가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물론 실제 이제 상용화할 때는 다르겠지만, 뭐 BMT 같은 것을 할 경우는 각 VNF를 만드는 업체들이 자기들의 VNF를 가져오거든요. VNF는 기존에 있던 레거시 장비를 이제 가상화로 만든 거고, 5G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가상화로 한다라는 게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체들은 최대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업체는 OBS DPTK를 쓰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업체는 점퍼 프레임을 쓰기도 할 겁니다. 어떤 업체는 6개의 10진익 또는 뭐 4개의 40진익 이런 걸 필요로 하기도 할 거고요. 어떤 업체는 우리 VNF는 특정 어베일러비티 존을 디플로이를 해야 돼.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상용으로 갈 때는 결국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공통된 플랫폼을 만들겠지만, BMT 때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최적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 업체별로 오픈스택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픈스택을 사용한 오픈스택 납품 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오픈스택 업체는 따로 있고 각 업체들의 VNF만 가져오다 보니까 결국 이 예를 들면 오픈스택을 4번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설치뿐만 아니라 이제 그 VNF에 맞도록 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VNF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NFV 인프라뿐만 아니라 VNF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VNF를 개발하고 검증할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VNF가 이전 버전이 킬로에서 동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킬로에서 검증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킬로를 또 깔아줘야겠죠. 근데 다른 이제 새로운 VNF를 만들 때 이건 sRIV에 미타카가 들어있는 멀티 PF 기능을 써야 된다. 그럼 미타카를 또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미타카도 저희 같은 경우는 미타카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미타카 최신 버전에 있는 기능을 써야 된다. 그럼 최신 버전으로 또 새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규 사이트 구축이기 때문에 이건 오카타 아니면 뭐 퀸즈로 이제 개발을 할 거야. 그러면 또 그걸 깔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VNF마다 다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점점 통일이 되겠지만 여전히 기존에 나가 있는 것들은 바꾸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이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방금 앞에 건 검증할 때 이야기였고 이제는 개발 부서에서 새로운 VNF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러한 오픈스택 환경 좀 설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설치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어떤 통신사에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습 환경이 필요해서 좀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통신사 말고 해외에 있는 어느 통신사에 우리 POC나 아니면 트라이얼을 해야 되는데 오픈스택이 필요해요. 이거 좀 환경 구성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국내에 이제 여러 군데 오픈랩이 있는데 오픈랩에서 서드파티 VNF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오픈스택 환경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VNF에 맞게.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계속 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제 누군가가 가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설치가 쉬우면 상관없는데 이제 매번 새로운 에러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에러가 근데 결국 보면은 90% 이상이 휴먼 에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픈스택 설치가 안 돼요. 누군가 해보는 거죠. 저희가 주는 매뉴얼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보면 OS를 잘못 설치했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OS 디펜던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OS는 이렇게 설치하세요라고 가이드가 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레디엣 7점 몇 버전 미니멀로 설치하세요. 그다음에 디렉토리 구조는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미니멀이 아닌 인프라 버전으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디렉토리 구조를 잘못 만들었다든지 버전을 7.4를 해야 되는데 7.3을 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IP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sRIV 에이전트가 계속 안 살아나요. 좀 봐주세요. 보면은 오타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호스트 증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증설하다가 오류가 났어요. 어떻게 하죠? 보면 오픈스택 설정을 잘못 특정 부분을 막고 이제 증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막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설정을 다 오버라이트 했어. 그러면 다시 설치하세요. 저는 이렇게밖에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VNF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개발한 게 있는데 간단한 실수로 환경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결국 이게 다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VM 생성이 안 돼요. 보면 노바다 컴플의 설정을 잘못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네트워크 생성이 안 된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보면 피지컬 네트워크 설정을 잘못해서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한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질문만 넣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90% 이상이 휴먼 에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을까를 이제 저희가 고민하게 됐고요. 이제 다양한 오픈스택 인스톨레이션 툴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데브스택, 트리프로, 퓨얼, 컴패스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중에 이제 저희가 못 쓰는 것도 있지만
특히 저희가 트리플 O는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1년 넘게. 결론은 못 쓰겠다. 왜냐하면 트리플 O는 너무 고치기가 힘들고 저희가 이제 뭐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 근데 고치기가 너무 힘들고 트리플 O를 써보신 분들 혹시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한번 오픈스택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야물 파일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야물 파일은 동일한 네트워크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서버들이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서버들마다 다르다면 이제 다시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NFV와 IT 클라우드가 뭐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IT 클라우드는 보통 동일한 모든 서버를 똑같이 구성을 해놓고 VM을 거기에 맞추라고 하는데 NFV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NFV는 VNF 성능을 어떻게든 성능을 최대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를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인프라가 위에 VNF에 종속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NFV 환경에 적합한 인스톨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사용하기 쉽고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소프트 이지 인스톨러라는 걸 만들었고요. 소프트는 저희 내부 이제 프로젝트명인데 삼성 오픈스택 for IT, 텔코 앤 IT입니다. 이제 저희가 오픈스택도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오픈스택도 이제 NFV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I/O 쪽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는 삼성 오픈스택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툴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소프트 이지 인스톨러에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CMS OS 디플로이어, CMS 인스톨러, 매니저. 이제 CMS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NFV ETSI의 NFV 스펙에 보면 마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NFVO, VNFM, 그다음에 빔, PIM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VM으로 다 운영을 하고요. 그 VM들을 로딩하는 서버를 CM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MS에 맨 먼저 OS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CMS에 방금 말씀드린 VM들을 올리고 그 VM에 이제 새롭게 매니저라는 VM을 하나 더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 매니저라는 VM이 각각의 이제 오픈스택을 설치할 서버들을 자동으로 디텍트를 하고 OS를 설치를 하고 오픈스택을 설치를 하고 오픈스택 설정까지 하고 그러면 그 매니저 매니저를 통해서 오픈스택을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바로 VNF를 그 위에 로딩할 수 있게끔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보면 CMS OS 디플로이어는 저희가 이제 하나의 버추얼 박스에 올라가는 V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IP만 입력하면 바로 그 서버에 OS가 설치가 됩니다. 서버는 만들 필요도 없고 서버를 파워를 켤 필요도 없이 그냥 VM을 켜고 IP랑 호스트 네임만 입력하면 바로 OS가 쭉 설치가 됩니다. 이러한 UI가 있는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IP, 호스트 네임,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바로 이제 OS가 설치가 되고 OS가 설치가 끝나면 이제 하나의 서버에 OS가 이제 다 완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CMS 인스톨러라는 VM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CMS 인스톨러라는 걸로 갈아타면 이제 그 CMS 인스톨러가 방금 설치한 그 CMS 서버의 하드웨어 정보를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브릿지를 만들고요. VM으로 이제 컴포넌트를 올려야 되니까요. 브릿지를 만들고 CMS 컴포넌트 VM, NFVO, VNFM, PIM, BIM 이런 VM들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 오픈스택을 설치할 매니저 VM을 배포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면 안 나오나요? 혹시? 어떻게 동상 어떻게
방금 말씀드린 CMS 인스톨러라는 그 VM이 노트북에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IP를 입력을 하면 CMS 인스톨러의 IP 그리고 CMS 서버의 IP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하드웨어 정보를 디텍트를 하게 되고요. 이제 어떤 네트워크들을 쓸지를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게 실제 CMS 서버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붙어 있는지 나오는 거거든요. 원지는 이렇게 4포트짜리가 양쪽에 붙어 있고 텐지는 지금 2포트짜리가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들을 이용할지,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는 어느 포트를 이용할지 GUI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컴포넌트들의 IP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하고 마지막에 넥스트를 해서 디플로이를 하면은 실제로 이제 VM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매니저 VM이라는 것으로 가고요. 이제 여기서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 매니저 VM이 떠서 실제 그때부터는 이제 오픈 스택을 설치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 매니저 VM을 다시 가면 매니저 V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MS 서버에서 동작하는 하나의 VM이고요. 이 VM을 실행을 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서버를 자동으로 디텍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버는 한 가지 타입일 필요는 없고요. 뭐 HP 서버나 델 서버 아니면 뭐 블레이드 다 되고 그리고 각 서버마다 가지고 있는 리소스, 즉 CPU, 메모리 그리고 닉의 그 벤더나 개수가 상관없이 다 디텍트가 됩니다. 그래서 OS 그 디텍트가 되고 바로 OS를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오픈스택까지 설치가 됩니다. 역시 이것도 동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는 게 나왔는데 맨 먼저 IPMI 정보를 입력을 받게 되고요. IPMI 정보를 받으면 그 IPMI로 모든 서버를 디텍트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오픈스택 컨트롤러로 사용할 그 VM은 앞에 CMS 인스톨러에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두 개의 서버 HP DL380 Gen9 또 하나는 DL380 Gen10 두 개의 서버가 이제 디텍트가 됩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좀 이게 제가 30초에 한 번씩 이제 디텍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요. 지금 이제 두 개의 서버가 디텍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아직은 이제 서버가 디텍트가 됐지만 이 서버가 어떠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HP DL380 Gen10이라는 건 알지만 CPU가 몇 개인지 메모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닉이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나머지 서버도 마찬가지고요. 그 서버에 대해서 이제 인스펙트 인벤토리라고 즉 그 각 서버가 어떠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지 디텍트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실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를 한번 리부트를 하게 되고요. 리부트를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은 OS로 한번 부팅을 하고 그 OS 부팅된 OS로 정보를 디텍트를 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네.
지금 하나가 이제 됐죠. 그래서 보면 아까는 이 인터페이스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지금 인터페이스가 다 보이고 지금 CPU도 80개, 메모리도 503G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했으면 OS를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OS를 어떤 네트워크를 어느 포트에 할지 하고 OS를 설치하라고 하면 바로 이제 OS가 설치가 됩니다. 좀 지나면 두 번째 서버도 이제 디텍트가 될 텐데 일단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서버가 지금 디텍트가 된 겁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서버는 이제 OS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오픈스택을 설치하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스택 설치가 시작이 되고요. 오픈스택 설치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하나 서버는 얘는 늦게 OS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증설을 하게 됩니다. 증설도 역시 선택만 하고 바로 오픈스택 설치하라고 하면 끝나는 거고요. 뭐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택하고 Remove OpenStack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오픈스택 설치가 다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NFV에서 실제로 이제 sRIV를 대부분 사용하니까 sRIV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sRIV 설정도 역시 여기 GUI에서 바로 하게 됩니다. 이 값을 넣으면 이제 뉴트론 서버에 컨피그레이션을 넣고 뉴트론 서버를 재시작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즈넷은 등록을 했으니 각 피즈넷을 어느 포트에 연결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각각의 서버에 들어가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아까 이제 빨리 넘어가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에는 매니지먼트와 스토리지라는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방금 피즈넷 1을 만들기 때문에 피즈넷 1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이 피즈넷 1이라는 것을 방금 sRIV를 했고 VF는 몇 개를 했으니까 그걸 연결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세이브를 하면 그냥 해당 컴퓨터 노드에 가서 VF 개수를 만들고 컨피그레이션을 새로 해서 에이전트를 재시작하는 것까지 다 되게 됩니다. 네, 동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스택 저희 인스톨러를 만든 목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쉽게 빨리 설치하자. 그리고 휴먼 에러를 줄이자. 그래서 사용을 해봤더니 보통 저희가 이제 NFV 환경 하나 구축하는데 3일 걸리거든요. 이건 이제 상용 기준으로 하는 건데, 왜냐하면 구축을 할 때 OS는 OS 설치 업체가 따로 와서 합니다. 그러면 그 일정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루 걸리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이 가서 OS가 제대로 설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각 서버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또 한 반나절 걸립니다. 오픈스택 설치를 해야겠죠. 오픈스택 설치를 하고 이게 잘 됐는지도 확인해야 되니까 또 반나절 걸립니다. 그리고 피즈넷 설정 하는데 이것도 한 하루 정도 걸리는 거죠. 그 과정, 이게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휴먼 에러가 발생하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저희 인스톨러를 하면 OS 설치 바로 되고요. 설치 확인할 필요 없고요. OS 설치는 보통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모든 서버가 다 패러럴하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픈스택 설치하는데 한 30분? 역시 오픈스택 설치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휴먼 에러가 없으니까요. 피즈넷 설정, UI에서 다 하고 자동으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바꾸니까 역시 휴먼 에러가 없으면서 실제로 한 2시간에서 3시간이면 하나의 사이트가 다 구축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만드니 이제 기존에는 OS 설치를 위해서 전국 각지를 다 다니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 OS 설치 인력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격에서 CMS에 바로 접속을 해서
한 번에 그냥 CMS 설정을 하고 OS 설치, 오픈셋 설치, 설정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전국 어디든 원키에서 다 설치가 중앙에서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해야 할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보셨지만 저희 채용 부스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채용 부스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컨테이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컨테이너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컨테이너 솔루션은 현재 나와 있는 컨테이너 쿠베네티스 기반으로 나와 있는 솔루션은 NFV에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NFV는 수십 기가바이트의 트래픽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와 VM이 그 수십 기가바이트로 서로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플래넷 같은 L3로 통신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 설계부터 지금 다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VM과 베어메탈 기반의 컨테이너, 그 다음에 VM 기반의 컨테이너 이 세 가지가 자유자재로 통신을 하고 자유자재로 L2 통신을 하다 보니까 SDN 컨트롤러로도 쉽게 제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테이너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지금 올 하반기 오픈텍 서밋에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 다 돼 있고 지금 제가 소개드린 인스톨러를 이용해서 쉽게 설치까지 되는 것을 만들면 오픈텍 서밋에 발표할 거고요. 그래서 오픈스택 개발, 오픈스택 인스톨러 개발, 컨테이너 개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채용 부스에 오셔서 많은 상담 부탁드리고요. 인스톨러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저희 삼성 부스에 있으니까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홍영자 박동환